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 글로벌 양치 유발자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첫 번째 어금니고요. 2019년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치질의 정석이라고 알고 있는 회전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양치질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였어요. 심지어 양치를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회전법으로 양치를 해보면 별로 닦이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손목도 뭔가 덜구덕거리고 삐구덕거리는 것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회전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동안 회전법을 양치질의 바이블처럼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의 목적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양치를 할 때 칫솔로 닦아야 하는 목표 위치는 어디일까요? 1번 치아의 평평한 옆면, 2번 치아와 잇몸의 틈새,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새. 많은 분들이 칫솔을 사용하는 이유가 1번 치아의 평평한 옆면을 닦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번 틈새 부위는 칫솔질을 하고 나서 치실이나 워터픽으로 따로 닦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양치질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을 사용하는 이유는 치아의 평평한 옆면을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새를 닦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추가로 사용하는 게 치실이나 워터픽인 거죠. 왜 면이 아니라 틈을 닦는 게 양치의 목적일까요? 입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병, 잇몸병과 충치가 바로 틈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가로 방향의 틈새, 여기에 음식 찌꺼기가 끼면 잇몸병이 생깁니다. 염증 때문에 잇몸뼈가 점점 내려앉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새, 여기에 음식 찌꺼기가 끼면 인전면 충치를 일으킵니다. 인전면 충치가 커지면 기역자 모양으로 크게 때우거나 심하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까지 씌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충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칫솔로 닦아야 할 곳은 옆면이 아니라 틈새예요. 치아의 평평한 옆면에는 음식 찌꺼기가 잘 안 붙어요. 게다가 틈새 부위를 닦으면 평평한 옆면도 덩달아 자연스럽게 닦이기 때문에 따로 정성스럽게 닦아줄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양치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평평한 옆면만 한참 동안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마모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잇몸에는 치석이 쌓이고 치아 사이에는 인전면 충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틈새를 잘 닦을 수가 있을까요? 욕실 청소할 때, 특히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을 청소할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청소용 솔을 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닦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직으로 닦는 게 좋을까요? 같은 방향, 평행한 방향으로 닦는 게 좋겠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시죠? 가로 방향인 곳은 가로로, 세로 방향인 곳은 세로로 닦아야 줄눈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길게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짧게 움직여줘야 될까요? 솔 끝을 줄눈에 딱 갖다 대고 짧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깨끗하게 닦일 거라는 것을 굳이 연구해보지 않아도 경험상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줄눈과 수직인 방향으로 솔을 길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걸 어머님께서 보신다면 아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나와 이러고 등짝 스매싱 날아오겠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바로 회전법이죠. 그래서 회전법이 제일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다 하셔야 돼요. 박남정 알아요? 박남정?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거 넣어주세요.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는 가로 방향으로 닦아줘야 돼요. 칫솔목 끝을 틈새에 살짝 꽂아 넣듯이 이렇게 딱 대고 짧게 움직이면서 하나씩 치아를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새는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칫솔목 끝을 틈새에 딱 집어넣고 왔다 갔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때도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움직여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혹시 양치할 때 진동을 주듯이 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핸드폰 진동처럼 이렇게 진동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짧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서울대의 연구 결과에서는 회전법이 제일 효과가 없었는데 반대로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왜 대각선 방향이 제일 효과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수학이랑 물리 시간에 벡터 배웠죠? 벡터 배웠죠? 대각선 방향의 운동은 가로 방향 벡터와 세로 방향 벡터가 합해진 운동입니다. 그 속에 이미 가로 방향 칫솔질과 세로 방향 칫솔질이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효과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빙빙 돌리는 일명 폰즈법, 원형 칫솔질이 두 번째로 효과가 좋았는데요. 원형의 움직임 속에도 가로 벡터와 세로 벡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선보다는 왜 효과가 적었을까요? 원형 운동은 움직임이 길죠. 그래서 짧게 왔다 갔다 하는 대각선 칫솔질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져서 2등을 차지하게 된 거죠. 오늘 영상 정말 과학적이지 않았나요? 생물학과 물리학과 수학의 컬래버레이션, 마치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재즈 밴드의 연주를 본 듯한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박자에 맞춰서 고개를 구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치질의 목적은 틈새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도 닦아야 하고 세로로도 닦아야 합니다. 움직임은 짧게 진동을 주듯이. 회전법은 믹스커피를 탈 때나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21세기 문이과 통합형 인재 최대남이었습니다. 안녕.